책 읽기 좋은 날 북새입니다. 오늘 밖에 보니까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잖아요. 특히 우리 루키님들 소중한 분들이시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조심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책을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영상 끝으로 가면요, 깜짝 선물을 응모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드릴 겁니다. 근데 벌써 이 내용 보고 뭐지? 하고 끝으로 가버리면 우리 송영주 서재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 왜? 책이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맞다.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왜 이렇게 잘 나누세요? 라는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맨 밑에 이렇게 쓰셨어요. 유튜브에서 돈을 많이 버시나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답을 말씀드리면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도 벌고 있지 않습니다. 10원도 빵원, 10원도 벌고 있지 않아요. 물론 자격 조건은 돼 있어요. 그리고 신청하면 그냥 이미 신청도 끝나 있는데 벌려면 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 그 첫 번째 그 초심도 제가 유튜브에서 받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거냐면 영어를 공짜로 배우고 있죠. 좋은 강의를 그냥 방에서 편하게 보고 들을 수 있죠. 또 노래 배우는 것도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 핑계 못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하나 세상에 나도 뭔가 나눔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제가 잘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책을 오랫동안 홈쇼핑에서 방송을 10년 넘게 했고, 그리고 감사하게 아직까지 그 책 읽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완전 또 전문가가 계실 거고 책을 아예 안 읽는 분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에서 내가 중간다리 역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아서가 아니라 유튜브 수입은 없고요. 그리고 거기 아직 받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광고하자고 그런 제안도 많이 오고 있어요, 현재. 근데 아직은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거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맨 끝에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책이 뭐고, 그 다음에 저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기승전결하고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내 아이 자산관리 바이블. 이 책은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일단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 계획이 있는 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20대인데 30대인데 내 자체가 먼저 자산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거의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할 지식 시리즈. 세뱃돈 관리부터 재테크까지 내 아이 돈을 지키는 필수 금융 지식들. 지은이는 고미숙, 출판사는요 블루무스입니다. 은행 직원도 자산관리사도 반드시 실천하는 똑부러지는 부모들의 내 아이 돈관리법. 그냥 부모님이 아니래요. 똑부러지는. 그리고 이 작가분이 현장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VIP 자산관리사였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이 책 한 권에 다 담아주셨더라고요. 감사하죠. 저는 책이 주는 행복이 이거예요. 정말 만원대의 행복으로 이분들이 20년 동안 경험했던 그거를 나는 만원 행복으로 단 몇 시간에서 아니면 며칠 만에 이걸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래서 책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의 작가님들과 출판사님들 진짜 저는 감사하고요. 부모의 돈 공부가 아이의 운명을 바꾼다. 지은이를 보니까요, 고미숙, 신한은행 명동역 지점 VIP 전담 자산관리사, 고객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힘을 나누는 은행원이자 두 남자아이를 키우며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관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10년차 육아맘, 20년차 자산관리사 고미숙 부지점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보니까요, 첫 번째, 부모의 금융 지식이 아이를 위한 스마트한 자산을 만든다. 두 번째, 자산관리의 기본, 똑똑한 금융 지식을 길러주는 돈 공부. 세 번째, 원금 보장편, 차곡차곡 모을 수 있는 안전한 상품 고르기. 네 번째, 투자 상품편, 아이의 미래를 위한 공격적 자산관리법. 다섯 번째, 증여 신고편, 알뜰하게 절세하고 당당하게 상속하는 법. 여섯 번째, 유학 준비편, 해외로 자금을 이동시킬 때 주의해야 할 것. 목차만 봐도 느껴지는 건 참
친절하시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부록이 있는데요. 한 줄 팁. 우리 아이 돈 관리 이런 점이 궁금해요 하고 Q&A가 있는데 이 내용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부록 2 인터뷰가 있는데요.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제가 이분의 영상도 좋아하고 이분의 책을 또 저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읽고 있는 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분 책도 언젠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과의 인터뷰로 Q&A가 뒤에 부록으로 있어요. 그것도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직접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아이에게 지금 잘 해주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100점 만점의 엄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80점 이상의 엄마는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아이들한테 소중하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또 아들이 군대 다녀오고 그랬을 때 제가 지금부터 자산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첫 번째, 아이들의 도장을 아주 귀하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렇게 귀하게.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그러면 요때부터 이렇게 밑에 인주가 묻어 있어요. 그 이유가 쿵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아니에요. 저는 한 작년 11월? 2019년 한 11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 책이 굉장히 반가웠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1년만 좀만 알았으면.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알았어도 실천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계기로 다음 달, 내년이 아니라 바로 실천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 성향이 다 있잖아요. 은행 근무를 하시는 워킹맘이 그 자녀분들에게 어떻게 자산 관리를 했는지, 그리고 증권회사 근무하시는 워킹맘이 또 어떻게 하셨는지, 보험회사 근무하시는 워킹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답이다라고 하기 전에 내 투자 성향에 맞게 고르셔도 좋고 아니면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봐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은행 근무 워킹맘께서 25세를 목표로 1억 원이 넘는 자금을 계획했어요. 하고 친절하게 준비물도 써 있어요. 매월 10만 원, 20만 원 저축할 아이 몫의 돈. 1억 원을 모으는 저축보험 포트폴리오. 중학생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은행왕 워킹맘 황 차장님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아이가 25세가 될 때 1억 원이 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플랜을 짜두었습니다. 최소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예치하는 자산가들의 자금 관리 노하우를 옆에서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황 차장님께서요. 그런 그녀가 재테크 공부를 지속하며 현장에서 깨우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돈을 버는 데에는 항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까지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직접 구매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증권회사 근무 워킹맘께서는 주식으로 투자해주고 있어요. 살아 숨쉬는 돈을 만들자. H팀장은 명절이나 입학, 졸업 시즌이 되어 아이에게 용돈이 생기면 최소한의 돈만 남겨주고 증권회사 CMA나 펀드 통장에 넣습니다. 통장에 돈을 넣고 나면 아이에게 통장 내역을 꼭 확인시켜주고 입금된 돈이 어떻게 불어나고 있는지도 수시로 알려줍니다. 단순히 저금통에 넣어두어 잠자는 돈과 통장에 입금해 살아 숨쉬는 돈은 다르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통장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저희가 이걸 보고서 나도 바로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저축을 지루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수시로 돈이 불어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치채셨겠네요. 북쌤은 살아 숨쉬는 돈으로 아이들을 자산관리해주고 있구나. 큰 돈 아니에요.
그냥 단 얼마라도, 왜냐면 지금 저금리 시대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적금을 들고 그리고 고금리여서 금리로 이자로 이렇게 됐던 시대하고는 지금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좀 넘었네요. 주식으로 아이들에게 꾸준하게 시간 속에서 돈이 되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H팀장은 CMA 통장에 넣어둔 돈이 모여 목돈이 되면 추가로 해외 비과세 펀드를 매수하고 추가 여윳돈으로는 사모형 재간접 펀드와 해외 주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저시장 시대, 여기 나오네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적금으로만 돈을 모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H팀장의 자산관리 제1원칙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종목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며 미래 성장 가치가 있고 우량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성장할 것을 기대해 코덱스 반도체 ETF, 코덱스 레버리지 ETF,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상품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과 한 1년 전만이어도요, 이게 뭐야? 이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뭔데? 이랬을 텐데, 지금은요,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와 내가 경험해서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한 말 있죠? 그리고 방송에서도 했던 말, 그 길을 아는 거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뭔지 딱 알아요. 그리고 이 중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도 기억해야 할 증여신고 이런 거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여기서 안내 못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험회사 근무 워킹맘께서는 노후까지 걱정 없는 연금 설계가 최고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답이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자산가예요. 자산가의 사례입니다. 아이와 함께 생활 속 돈 공부를 실천하고 있어요 하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명동 부자들에게서도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분께서 고객 관리하는 분 중에 한 분인 거예요. 자산가는. 명동에서 밑바닥부터 부를 이룬 자산가의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시 부자들은 돈을 대하는 방법과 돈을 버는 방법이 비슷한가 봅니다. L 사장님도 모든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숙성의 시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기를 숙성시켜야 더 맛있듯이 돈을 버는 것도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자산을 숙성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돈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1억 원짜리 감각, 10억 원짜리 감각, 100억 원짜리 감각처럼 말이죠. 자산의 숙성 과정을 경험한 후로는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빠른 결정을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테크의 고전으로 알려진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면 두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가난했던 아버지,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아버지예요. 가난했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부자가 된 친구 아버지가 등장하죠. 그리고 친구 아버지를 부자 아빠라고 할게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아빠를 가난한 아빠라고 할게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으시니까. 가난한 아빠가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아 안정된 일자리를 찾으라고 할 때 부자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성공적인 투자가가 되라고 충고합니다. 가난한 아빠가 돈을 좋아하는 것은 나쁘며 돈을 지나치게 많이 버는 것은 탐욕스러운 것이라고 할 때 부자 아빠는 돈이 중요하지 않은 척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돈보다 삶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삶을 지탱하려면 돈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읽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젊은 자산가인 L 사장님도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돈은 분명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부자 아빠의 모습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엘 사장님과 증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증여란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돈을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 역시 가르쳐주고 물려주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배웠습니다. 라고 그 사례를 공유해 주셨네요. 돈을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뭘까요? 돈을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근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바로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장 10만 원씩, 20만 원씩 모아야 합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불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재테크도 중요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의 자금을 마련해주는 공부를 하고 있기에 더욱 실행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고 쭉 덮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직접 실천하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강했어요. 첫 통장, 첫 적금, 첫 보험, 첫 펀드를 만들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맹은 생존을 위협한다. 20만 원으로 레고를 사는 아이로 키울 것인가? 디즈니랜드 주식을 사는 아이로 키울 것인가? 돈을 일하게 하는 아이로 키워라. 내 아이 자산관리 바이블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메모하시면서 나 바로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이냐. 제가 제주에서 사갖고 온 강성 소품줄 중에서요. 사실 평소 때 이벤트 시청도 많이 하셨었고 그리고 평소 때 댓글을 주셨던 분들 중에서요. 그때 제가 예고는 하지 않았고요. 오늘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딱 오늘 집에 오니까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 책이랑 또 관련도 있고 이분하고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도 그러고요. 제 지인분들한테도 그러고요. 갑자기 뭐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평소 때 잘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 가산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 바로 예상하실래요? 손으로는 이렇게 아직 안 보이는구나. 바로 뭐냐? 이겁니다. 뭐냐면 근데 저는 보면 안 써져요. 뚜껑에 얹었어요. 귤모자가 아니라 저한테는 귤뚜껑이네요. 귤뚜껑. 이게 뭐냐? 그때 내 아이에게 주고 싶어요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루키님들이시죠. 그 중에서도 슈퍼루키님들이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평소 때 댓글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 귤모자 내 아이에게 주고 싶어요 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빠, 엄마의 아이들에게 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다 낮아요. 그래서 요걸 올겨울에도 써야 되지만 내년 겨울, 2년 후 겨울까지 쓸 수 있도록 한 2살 정도 더 여유 있게 이 대표님께서 직접 다 뜨셨습니다. 제가 주문하고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받으시냐? 소율이 엄마, 발음이. 소율이 엄마 축하드려요. 휘종이 아빠 축하드려요. 유성이 엄마 축하드려요. 한결이 엄마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려요. 대표님께서 직접 이 가방에 직접 넣어주셨는데 어떤 분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 방인가? 나 이거 봤던 방송인가? 어떻게 이게 좀 똑같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부터 봤던 분들은 다 이유를 압니다. 역시 당근 모자에 이렇게 친절하게 써있어요. 6살 여아. 6살 여아는요. 6살 아동 여아는 소율이 거겠네요. 소율이 엄마 거. 소율이 거. 2살 정도는 더 위에 플러스 했던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께서 저한테 얼마나 나눔을 실천을 하고 계시는 게 보기 좋으시면서도 아쉬우셨나 봐요. 선생님 이거는 나누지 마세요. 선생님을 위해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하고 여기에다가 선생님 선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 직접 다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누구 드리지 않고 저희 집에 이렇게 예쁘게 걸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예쁘죠? 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이분도 저한테 나눔을 해주신 거잖아. 그 나눔을 또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비 오는 오늘, 바람 부는 오늘이지만 우리 루키님들 조심조심히 다니시고 저는 행복합니다. 루키님들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